안녕하십니까. 애정가끔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73페이지 공기조화 방식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의 큰 타이틀만 볼게요. 공기조화 방식의 특성에서 나오고요. 그 밑에 갈로 1번 단일 덕트 방식, 그 밑에 보시면은 갈로 2번 단일 덕트 제열 방식,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중 덕트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세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 단일 덕트 방식, 단일 덕트 제열 방식, 이중 덕트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 공존행동 같은 경우는 명칭에 답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면 명칭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단일 덕트 방식? 그러면 덕트가 한 개겠구나. 단일. 덕트가 한 개겠구나. 그 다음, 단일 덕트 제열 방식은, 덕트는 한 개인데, 제열이 한 번 더 들어가겠구나. 덕트는 한 개인데 제열이 한 번 더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 이중 덕트 방식은 뭐겠어요? 덕트가 두 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구성을 알아본다면, 자, 단일 덕트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공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조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겠죠. 코일이 있는데 이 녀석은 쿨링 코일이 될 수도 있고 히팅 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코일, 냉방용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코일, 난방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기가 이렇게 도입돼가지고, 여기서 쿨링한다 치고, 쿨링 코일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럼 쿨링하고, 그 다음 송풍기에 의해서 어떻게, 실내로 치출이 되죠. 실내로, 이렇게, 송풍기에 의해서 실내로 치출되는 방식. 요게 뭐다? 단일 덕트 방식이다. 왜? 덕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존이 좀 더 여러 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덕트 한 개만 가지고 요런 식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덕트가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단일 덕트 방식이 된다. 주 덕트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일 덕트 제열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우선은 요거랑 똑같겠죠. 요렇게 딱 그렸을 때 공조기를 그렸을 때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근데 요거를 쿨링 코일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 웨이가 도입돼서 실내로 치출이 됩니다. 존이 일단 위에랑 똑같이 두 개라고 나뉘었을 때, 자, 우선은 덕트가 한 개니까 송풍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덕트가 이렇게 치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치출이 되는데, 자, 그대로 치출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 하면 중간에 제열 코일이 설치돼요. 제열 코일. 자, 요거 두 개가 제열 코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열 코일이 설치된 후에 요게 냉각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냉각된 공기를 일부 가열해 줍니다. 왜? 우리 여름철에 계속 냉방을 돌리다 보면은 어떤 실은 춥고 어떤 실은 또 조금 덜 시원하고 요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각 실의 온도를 적당하게 제어해 주기 위해서 살짝의 제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쾌감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 우리 앞에서 다 했었습니다. 혼합 냉각 제열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냉방 부하에 따른 온도를, 공기의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제열 코일을 설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출을 시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실의 경우, 자, 요 실에 있는 사람들은 춥다고 느껴요. 그럼 살짝 더 데워줄 것이고,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덥다고 느껴. 그럼 조금 덜 데워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각 실 개별 제어가 용이하겠죠. 근데 단일 덕트 방식에 비해서는 단일 덕트 방식이랑 비교해 본다면 단일 덕트 방식은 한번 쿨링하면은 그 쿨링한 공기가 요 A, B라고 칩시다. 이것도 A, B라고 쳤을 때 A실에도 같은 공기가 들어가고 B실에도 같은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A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춥게 느끼고 B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덥게 느낀다 했을 때 어떻게 그 공기의 온도를 제어가 가능합니까? 공기의 제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같은 실에 똑같은 공기가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덕트 방식은 요 단일 덕트 제열 방식에 비해서 개별 제어가 어렵다. 그냥 개별 제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중 덕트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두 개는 덕트가 한 개씩이었어요. 단일 덕트 방식과 단일 덕트 제열 방식 같은 경우. 그럼 이중 덕트 방식 같은 경우는 공조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쪽에 칸이 나뉩니다. 그리고 송풍기가 설치가 되죠. 송풍기가 조금 커요. 요 녀석은 용량이. 그래서 외기를 도입시켜서
요 녀석 위에 있는 게 쿨링 코일이고 밑에 있는 게 히팅 코일이다 라고 했을 때 실이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칩시다. 실이 두 개가 존재하고 요 실 A, B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제열 코일은 아니고 혼합 상자가 설치가 돼요. 혼합 상자가 이렇게 해서 제열 코일이 아니에요. 혼합 상자. 자, 요거 두 가지가 혼합 상자입니다. 그리고 요 쿨링 코일에서 덕트가 한 개 나와가지고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 히팅 코일에서 같은 색깔로 할까요? 덕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되고 또 이쪽 편에도 이쪽 편에도 설치가 이렇게 딱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를 반 딱 나눠 놓고 여기는 시원한 공기 냉기 쿨링 코일에서 나온 거, 그 다음 밑에 거는 온기, 그죠? 그러면 요쪽은 이제 온기가 치출될 거고 요쪽은 냉기가 치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의 부하에 알맞게 비율을 섞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A실이 조금 춥다고 느낀다 그러면 제열 코일에 공기를 조금 더 많이 넣어줘. 제열 코일이 아니고 온기를 조금 더 많이 섞어 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요 A실에 치출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B실은 조금 덥다고 느껴. 그럼 냉기 시원한 공기를 조금 더 비율을 높여 가지고 여기 치출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중 덕트 방식은 어떻게? 덕트가 두 개인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덕트,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는 덕트. 그래서 그거를 혼합상자로 섞어가지고 각 실의 부하에 알맞게 치출시켜주는 방식. 그러면 요거랑 단일 덕트 방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은 개별 제어는 어때요? 각실 제어는 용이하죠. 왜? A실, B실 부하에 알맞게 공기를 섞어서 치출해주면 되니까 각 실에 알맞는 온도로 공기를 치출해줌으로써 그 부하에 알맞게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제어가 용이합니다. 이중 덕트 방식. 단일 덕트 방식은 당연히 개별 제어가 어렵고, 근데 이중 덕트 방식은 덕트가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다 보니까 공기의 양이 많죠. 공기의 양이 많다라는 말은 송풍기의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비는 어떻게? 더 비싸겠죠. 그리고 공기 조화의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덕트라고 있습니다. 덕트. 그럼 덕트가 한 개일 때보다 덕트가 두 개일 때가 당연히 시공비가 비싸겠죠. 요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뭐 효율로 따지자면 우선은 이중 덕트가 가장 각실의 부하에 알맞게 공급해주므로 각실 부하 대응이 가장 좋은 편이고, 그 다음 단일 덕트가 좋고 단일 덕트 제열 방식이 좋고 그 다음에 단일 덕트 방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설치비는 이중 덕트 방식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잘 보세요. 얘들은 단일 덕트 방식, 단일 덕트 제열 방식, 이중 덕트 방식은 정풍량 방식입니다. 정풍량 방식. 정풍량에다가 전공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도 똑같죠? 정풍량, 전공기 방식. 얘도 정풍량, 전공기 방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얘는 풍량이 변하지 않아. 단일 덕트, 뭐 1번, 2번, 3번 얘들 세 가지는 풍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 정해진 풍량이라 해서 풍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의 전공기 방식이란 말이에요. 왜? 수배관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잖아. 전부 공조기밖에 없죠. 결국은 공기만 실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기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재 타이틀에 적어주면 되죠. 단일 덕트 방식 옆에다가 정풍량 그리고 전공기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거 단일 덕트 제열 방식 옆에 정풍량 전공기 방식, 요도 똑같이 정풍량 전공기 방식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단일 덕트 방식에서 나오죠. 거기 보시면 공조기에서 조화된 냉풍 또는 온풍을 줄 것입니다. 하나의 덕트. 자, 하나의 덕트. 하나의 덕트를 통해 각 치출구로 송풍하는 방식이다. 장점 보시면은
덕트가 한 개통이라서 시설비가 적게 들고 덕트 스페이스가 적게 차지한다. 뭐에 비해서? 이중 덕트 방식에 비해서. 얘는 한 개니까 두 개일 때보다 당연히 설치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스페이스가 뭐예요? 덕트를 설치해야 될 공간이잖아. 그 이중 덕트 방식은 덕트도 두 개고 혼합상자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줄어든다. 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냉풍과 온풍을 혼합하는 혼합상자가 필요 없으므로 소음 진동이 작다. 요거 필요 없잖아요. 혼합상자 필요 없습니다. 얘가 제일 간단한 구성이니까 당연히 소음도 적을 것이고. 그 다음 에너지가 절약된다. 이거는 뭐예요? 덕트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송풍기 용량 작죠. 그리고 얘는 덕트가 두 개니까 송풍기 용량 커야 돼요. 그럼 당연히 전기세는 요 녀석이 덜 들겠지. 그 다음 단점 보시면 각실이나 존의 부하 변동에 즉시 대응이 어렵다. 왜? A실이나 B실이나 덥든 춥든 일정한 양의 공기 그리고 일정한 양의 온도로 치출이 되니까 부하 변동에 대응이 어렵다. 그 다음 니은 보시면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실이나 존이 있는 건물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왜? 개별 제어가 힘드니까.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실내 부하가 감소될 경우에 송풍량을 줄이면 실내 공기의 오염이 심하다. 이런 거죠. 실내 부하가 감소됐다. 거의 많이 덥지 않다. 근데 계속 같은 양의 공기를 넣어주다 보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댐프를 설치해서 공기를 살짝 줄였어. 근데 공기를 줄이는 바람에 어떻게 환기량도 똑같이 줄어버리니까 실내 공기 오염도는 높아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단일 덕트 방식의 특징 알아봤고 그 밑에 단일 덕트 제열 방식 첫 번째 줄 것입니다. 냉방 부하가 감소될 경우 냉각기 출구 공기를 제열기로 가열시켜 송풍. 설명 다 드렸죠. 단일 덕트 방식이랑 똑같은데 여기 안에 이제 부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쾌감도가 낮아져서 제열기를 설치해서 살짝 데워준다. 요런 의미로 제열 코일을 설치해준다. 요거죠. 그게 단일 덕트 제열 방식. 자, 장점 보시면은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실이나 존이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 A, B 부하가 틀려도 얘는 설치하기에 알맞다. 적당하다. 이거죠. 그 다음 잠열 부하가 많은 경우나 장마철 등의 공조에 적합하다. 자, 그 다음 설비비는 이중 덕트 방식보다는 적게 든다. 자, 단일 덕트 방식보다는 설비비가 많이 들지만 이중 덕트 방식보다는 설비비가 적게 들겠죠. 왜? 단일 덕트는 제열기가 없어요. 그 다음 이중 덕트 방식은 혼합상자도 있고 덕트도 많으니까 당연히 요 녀석보다는 싸겠더라. 자, 그 다음 단점 보시면 제열기의 설치로 설비비 및 유지관리비가 든다. 요거는 뭐에 비해서? 단일 덕트 방식에 비해서 제열기의 설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죠? 요거 설치할 공간. 그 다음 냉각기의 제열 부하가 첨가된다. 그렇죠? 제열이라는 거는 냉방에 있어서 냉각에 있어서는 부하에 속한다. 왜? 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리을 여름에도 보일러의 운전이 필요하다. 제열 코일 결국은 뭐예요? 보일러에서 오는 배관 그 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의 운전이 필요하다 요 말인 거고. 그 다음 미음 제열기가 실내에 있는 경우 누수의 염려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는 보일러에서 오는 온수 배관이 지나갈 테니까 실내에 있을 때는 그 배관에 누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74페이지에 이중덕트 방식 보시면은 이중덕트 방식은 공조기에 냉각 코일과 가열 코일이 있어서 냉난방실을 불문하고 냉풍 및 온풍을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줄 것입니다. 냉풍과 온풍은 각각 별개의 덕트를 통해 각 실이나 존으로 송풍하고 냉난방 부하에 따라 혼합상자에 혼합하여 치출시킨다 까지 줄 거 주시면 되죠. 제가 설명 다 드린 부분이에요. 요거 맨 밑에 거. 자, 그 다음 종류로는 이중덕트 방식, 멀티존 방식이 있고 장점 봅니다. 부하의 특성이 다른 다수의 실이나 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라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중앙 방식인데 개별 제어가 가능하냐 개별 제어가 어렵냐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개별 공조 방식하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요거는 전부 중앙 공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요 녀석은 A, B 부하가 달라도 거기에 알맞는 공기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그 다음 니은 각실이나 존의 부하 변동이 생기면
즉시 냉온풍을 혼합하여 치출하기 때문에 적응 속도가 빠르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방의 설계 변경이나 완성 후에 용도 변경에도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 자, A실은 항상 차갑게 유지해줘야 되고 B실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A실과 B실의 용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얘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얘는 차갑게 해줘야 되잖아. 그거에 따른 부하 변동에 알맞게 공기를 넣어줄 수 있죠. 그 말인 겁니다. 용도가 바뀌어도 거기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그 다음 리을 실의 냉난방 부하가 감소되어도 치출 공기의 부족 현상이 없다. 왜? 덕트가 두 개니까. 덕트가 두 개란 말은 공기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죠. 한 개일 때보다. 자, 다음 단점. 덕트가 2계통이므로 설비비가 많이 든다. 그렇죠?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니은 혼합상자에서 소음과 진동이 생긴다. 요거는 좀 큰 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 디귿 냉온풍의 혼합으로 인한 혼합 손실이 있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자, 냉기, 온기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랑 섞어주기 때문에 얘들 두 개는 서로가 부하인 거예요. 차가운 공기에는 뜨거운 공기가 부하가 되는 거고 뜨거운 공기에는 차가운 공기가 부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손실이 좀 많겠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다음 리얼 덕트 샤프트 및 덕트의 스페이스가 크다. 덕트가 두 개니까 당연히 덕트를 설치해야 될 공간도 넓어야 되고 그 다음 혼합 상자가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스페이스 및 샤프트가 커진다. 요 말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지금까지 정풍량 전공기 방식 3가지 단일 덕트 방식, 단일 덕트 제열 방식, 이중 덕트 방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변풍량 방식에서 나옵니다. 자, 정풍량 방식은 정해진 풍량, 즉 일정한 풍량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그 갈로 4번의 변풍량 방식 같은 경우는 변할 변자 쓰는 거예요. 변할 변자 써서 풍량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자, 요것만 바꿔줄게요. 정풍량에서 이제 변풍량으로 바꿉니다. 변풍량. 그게 변할 변자예요. 계속 풍량이 변한다. 풍량이 변한다. 풍량의 양이 일정하게 들어가주는 게 아니고 풍량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풍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풍량 유닛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일종의 댐퍼라고 보시면 돼요. 덕트가 이렇게 있으면 댐퍼라는 게 뭐야? 요 덕트 사이에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얘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조금 열면은 공기가 조금 들어갈 거고 많이 열면은 공기가 많이 들어갈 거고 요런 거를 댐퍼라고 하는데 요런 원리를 이용한 변풍량 유닛 VAV라고 합니다. 변풍량 유닛을 변풍량 유닛 변풍량 유닛을 보통 치출구에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각 실에 알맞는 풍량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을 뭐다? 변풍량 방식이라 하고 그 VAV 유닛은 어디에? 요런 데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댐퍼처럼 설치해서 VAV 변풍량 유닛 VAV 자,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쿨링 코일이라고 예를 듭시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A실은 너무 춥게 느껴. 그러면 요 댐퍼를 조금 더 많이 잠궈주면 되죠. 그러면 풍량이 조금만 들어가 줌으로써 요 A실의 부하에 알맞게 적응이 되는 거고 근데 B실은 덥게 느낀다. 그럼 얘는 이렇게 많이 열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개별 제어가 용이하게 바뀌는 거예요. 단위 덕트 방식이 일지언정 변풍량 방법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각실 부하에 알맞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더라 라는 거고 요것도 똑같아요. 요런 데다가 VAV 변풍량 유닛을 각각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VAV 요렇게 변풍량 유닛을 설치해주면 아까 전에 정풍량 방식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변풍량 방식으로 바뀐다. 요런 겁니다. 구조는 다 똑같아요. 구성은 다 똑같은데 다만 변풍량 유닛을 별도로 추가해줌으로써 공기의 유량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열 코일 앞에 설치하는 거는 좋다. 이걸로도 되겠다. 근데 혼합상자 같은 경우는 혼합상자 내에서도 풍량을 조절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혼합상자가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상자와 그
변풍량 유닛을 혼합한 상태에 두 개를 더해 놓은 상태의 유닛을 설치해 주면은 당연히 스페이스도 적게 들고 효율도 높아지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별도로 이렇게 변풍량 유닛을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시공업자 마음대로겠죠.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정풍량과 변풍량의 차이는 뭐다? 실내에 일정한 일정한 풍량의 공기를 공급해주면 정풍량 방식인 거고 실내에 그 용도에 알맞게 부하에 알맞게 공기를 많이 넣어줄 때도 있고 작게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풍량이 변하는 거를 변풍량 방식이라고 한다. 요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교재 보시면 변풍량 방식 동그라미 1번 단위 덕트 변풍량 방식에서 치출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줄거 씁니다. 변풍량 유닛 VAV 유닛을 설치하여 실의 온도에 따라 치출 풍량을 제어한다. 줄거 주시면 되고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단위 덕트 방식인데도요 실내 부하 감소되면 풍량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 부하가 극히 감소되면 실내 오염이 심해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앞에 나왔던 특징하고 똑같아요. 단일 덕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풍량을 줄이려면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송풍기 요 앞단에 있는 댐퍼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기양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그 환기량도 같이 줄어버리니까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특징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일 덕트 방식 일지연정 변풍량 방식을 취하게 되면 각 실 개별 제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이런 것도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중 덕트 변풍량 방식 보시면은 단일 덕트의 변풍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방식이다 해서 밑에 줄 것입니다. 이중 덕트의 혼합상자와 변풍량 유닛을 조합한 이중 덕트 변풍량 유닛을 사용하거나 또는 혼합상자와 변풍량 유닛이 별개로 분리된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앞에 설명드렸던 거죠. 그럼 동그라미 3번 단일 덕트 변풍량 제열 방식에서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은 실의 냉방부하가 최소값에 달해도 일정량의 최소 풍량이 치출되므로 추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제열형 변풍량 유닛으로 공급 공기를 제열시킨 후 치출하는 방식이다. 자, 그것만 줄을 꺼주시고 넘어가고 275페이지에 특성 비교표 나오는데 요거는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이해가 다 되셨다면은 요거 읽어보시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갈로 5번에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은 각 층에 있는 패키지 공조기로 냉온풍을 만들어 덕트를 통해 각 실로 송풍한다. 패키지 내에 있는 직접 팽창 코일, 즉 증발기가 있어서 냉풍을 만들 수 있고 응축기에서 옥상에 있는 냉각탑으로부터 공급되는 냉각수에 의해 냉각된다. 또 패키지 내에 있는 가열 코일로는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로부터 온수 또는 증기가 공급된다. 그러나 난방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전열기를 설치하므로 보일러가 냉각되는 경우도 있다 돼 있는데 자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 자 요거는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각 층에 일단은 유닛이 설치가 된대요. 좀 크게 그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유닛이 실이 있다 라고 쳤을 때 실이 이렇게 있다 라고 쳤을 때 요 밑에가 기계실이다 라고 치고 요게 기계실 요 위에 옥상이고 그러면 각 실에 어떻게 패키지 공조기를 넣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공간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소형의 AHU 자 요런 소형 AHU 뭐예요? 패키지 유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패키지 유닛 하면 뭐였어요? 에어컨으로 치면은 가정용 에어컨을 패키지 유닛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패키지의 뜻이 뭐야? 모든 장치를 한 통에 담아가지고 패키지화 시킨 거잖아요. 그런 공조기를 각 층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실에 있는 보일러로부터
온수를 공급받고요. 이렇게 온수를 공급받고 그 다음 옥상에 있는 쿨링타워로부터 냉수를 공급받는데 이렇게 그러면 냉방할 때는 요 쿨링타워에 있는 냉기를 가지고 냉방을 하는 거고 우리가 난방을 할 때는 보일러에서 오는 온수에 의해서 난방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요런 거를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이다. 즉 공조기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공기 조화기라는 거는 원래는 요런 거잖아요. 원래 커다란 공기 조화기 같은 경우 요게 만약 쿨링 코일이고 요게 히팅 코일이다. 요게 쿨링 코일이고 히팅 코일이다. 그러면 쿨링 코일에는 냉동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히팅 코일에는 보일러가 별도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만큼 장치가 많아지고 설치 공간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녀석은 냉동기 설치하지 않고 쿨링타워로 냉각을 하고 그 다음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냉동기보다는 설치 면적이라던가 그리고 뭐 소음 요런 게 좀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장점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점에 중앙 기계실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방식에 비해 설비비가 적게 든다. 그렇죠. 냉동기 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쿨링타워 하나를 설치하는 게 당연히 가격이 싸니까. 그 다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 뭐 냉동기 같은 경우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압력도 관찰해줘야 되고 온도도 관찰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다뤄줘야 되겠지만 쿨링타워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외기 온도 가지고 냉각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큰 기술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 중앙 기계실의 면적이 작아진다. 냉동기 빠졌잖아요. 냉동기 빠지고 공조기도 각실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계실의 면적은 훨씬 늘어나겠죠. 원래 요 구성들이 전부 기계실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기계실에는 그냥 보일러 한 대만 설치해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냉방 시에는 각 층은 독립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1층 1, 2, 3, 4층 모두 돌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 없을 때는 2층에 사람 없다 그럼 2층에 공조기 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 미음 극기를 위한 덕트 샤프트가 필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점 보시면은 요거는 기억만 줄 거 주세요. 패키지형 공조기가 각 층에 분산 배치되므로 유지 관리가 번거롭다. 여러 대의 공조기가 설치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좀 어렵죠. 중앙 집중식보다는 얘는 조금 번거롭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뭐 그냥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덕트 병용 패키지 방식은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각층 유닛 방식에서 나옵니다. 자, 각층 유닛 방식 한번 볼게요. 어찌 보면은 앞에 내용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덕트 병용 패키지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이해를 해주세요. 각층 유닛 방식. 자, 요 녀석도 각층에 공조기가 설치가 됩니다. 각층에. 자, 이렇게 있으면 공조기가 설치가 되겠죠. 코일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고 자, 요거 가운데 있는 건 다 코일이에요. 코일이 설치가 돼요. 코일이 있고 그리고 메인 공조기가 따로 있어요. 옥상 또는 뭐 지하에 있겠죠. 메인 공조기에서 이렇게 공기 조화를 시킵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렇게 층에 구분이 지어져 있겠죠. 각 층에 공조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공조기를 각 층에 설치해 놓은 형식. 요게 뭐다? 각층 유닛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외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냉방이다. 그럼 쿨링 코일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얘가 냉난방 코일이라고 합시다. 냉난방 코일이라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여름철에는 냉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냉방을 한다. 그럼 얘가 쿨링 코일로 변하겠죠. 쿨링 코일에서 이제 냉방한 공기를 각 공조기로 치출을 시킵니다. 각 공조기로 요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각 공조기로 요 하단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름철 냉방이다 치면은 얘들도 다 쿨링 코일이 되겠죠. 그래서 쿨링 코일에서 쿨링한 후에 각 실에다가 이렇게 치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출. 시원한 공기를 각실에다가 치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환기는 어떻게? 이쪽에 별도의 덕트를 설치하겠죠. 별도의 덕트를 설치해서 바깥으로 환기도 시켜주고 일부 사용 가능한 공기는 이쪽으로 리턴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죠. 자, 요게 각실 유닛, 각층 유닛 방식이에요. 각층 유닛 방식. 즉 메인 공조기가 별도로 설치되고 그 다음 2차 공조기, 보조 공조기가 각층의 공조실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개별 제어가 용이하죠. 중앙 공조 방식이에요. 여기 1차 공조기에서 거의 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중앙 공조 방식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층 제어가 각실 제어가 용이해요. 개별 제어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조기가 각층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소음은 어때? 소음은 심하겠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각층 유닛 방식은 전공기 방식일까 수방식일까 아니면 공기 수방식일까요? 당연히 공기만 들어가니까 전공기식이겠죠. 전공기식. 공조기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전공기식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보시면은 각층 유닛 방식에서 첫 번째 줄 긋습니다. 각층 유닛 방식은 각층마다 독립된 유닛 2차 공조기를 설치.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공조기 따로 있고 2차 공조기가 각실에 따로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 덕트 병령 패키지 방식이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덕트 병령 패키지 방식은 1차 공조기가 없었죠. 그냥 패키지 공조기로 바바바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각층 유닛 방식은 1차 공조기 중앙에서 그 기계실에서 중앙 제어할 수 있는 1차 공조기 그 외에 2차 공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개별 제어가 용이하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럼 장점 봅니다. 외기형 공조기가 있는 경우에는 습도 제어가 용이하다. 그 다음 외기 도입이 용이하다. 그렇죠. 여기서 쭉 바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 1차 공기용 중앙장치나 또한 덕트가 작아도 된다. 각층에 넣어주면 되니까 덕트가 크게 1차 공조기가 용량이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각층에 공조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기 방식, 단일 덕트 방식보다는 당연히 요 1차 공조기가 소형이겠죠. 그 다음에 리얼의 중앙기계실의 면적을 작게 차지하고 송풍기의 동력도 적게 든다. 왜? 요 녀석이 다른 거보다는 좀 소형일 테니까. 그 다음 각층마다 부하 변동에 대응이 좋다. 이거 뭐예요?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각층마다 부분 운전이 가능하다 같은 말이고 환기 덕트가 작거나 필요 없어도 된다. 요 덕트가 작아도 되고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극기시켜주는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자연 환기가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단점 보시면은 공조기가 각층에 분산되므로 관리가 불편하다. 그렇죠. 그 다음 각층마다 공조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가 필요하다. 요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공조실이 별도로 다 필요하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각층의 공기조화 공조기로부터 소음 및 진동이 있다. 요게 제일 큰 단점이 될 거고 그 다음 각층마다 수배관을 해야 하므로 누수의 우려가 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공조기 요 2차 공조기 안에 코일이 들었잖아요. 요게 쿨링 코일이 됐든 히팅 코일이 됐든 결국은 코일은 뭐야? 배관이단 말이에요. 배관, 수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일에 누수가 일어나면 물이 새어나올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층마다 수배관을 해야 하므로 누수의 우려가 있다. 요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게 각층 유닛 방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갈로 7번에 펜코일 유닛 방식 나옵니다. 자, 펜코일 유닛 방식 봅시다. 펜코일 유닛 방식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실내가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뭐 냉동기 같은 경우 이렇게 설치해서 냉동기 말고 뭐 냉온수기를 합시다. 냉온수기 이렇게 설치해서 펜코일 유닛이 따로 있고 그럼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럼 냉수가 나올 수도 있고 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냉수가 공급될 거고 겨울철에는 온수가 공급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수배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 밑에는 필터가 설치되죠. 그리고 상부에 뭐가 설치된다? 제일 중요한 팬이 설치됩니다. 그럼 팬이 돌므로써 팬이 이렇게 공기를 위쪽으로 쏴주겠죠. 그러면 팬이 돌므로써 실내 공기는 요 밑으로 유입이 되고, 그럼 뜨거운 실내 공기는 요 차가운 코일에 닿아서 식으면서 차가운 공기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식. 그러므로 실내를 냉각시켜주는 방식을 뭐란다? 팬코일 유닛 방식이라고 한다. 팬코일 유닛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팬코일 유닛은 팬이 있다. 팬코일 유닛 요거 구성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밑에 필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 냉온수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냉온수 배관이 지나가게 되고, 위쪽에는 팬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를 이렇게 빨아서 치출시켜주는 형식. 요게 팬코일 유닛이잖아요. 그래서 팬코일 유닛의 가장 큰 특징은 팬이 존재한다. 유인 유닛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뒤쪽에 가면 유인 유닛 방식 나오는데, 유인 유닛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팬이 있고 없고, 유닛에 팬이 있고 없고 요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면, 팬코일 유닛은 수방식으로서 중앙기계실의 냉열원기기로부터 냉온수, 냉수 또는 온수나 증기를 줄 것입니다. 뒤에 배관을 통해 각 실에 있는 팬코일 유닛에 공급하여 실내 공기와 열교환시키는 방식이다 까지 줄 거주세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뒤에 마저 읽어보면, 이 방식은 외기를 도입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외기를 실내 유닛인 팬코일 유닛으로 직접 도입하는 방식, 덕트 병용의 팬코일 유닛 방식이 있다 해가지고, 요렇게 팬코일 유닛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공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덕트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팬코일 유닛 방식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방식입니다. 수방식. 하지만 덕트 병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여기다 이제 공조기 AHU를 설치해서 실내에 공기를 치출시켜줬다. 그럼 여기 일부 공기가 들어가죠. 그럼 그때는 공기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공기수 방식.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실 때는 팬코일 유닛, 요 단일 유닛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단일 유닛은 수방식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공기수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점 볼게요. 각 실의 유닛은 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맞죠? 각 실에 팬코일을 설치하면 되니까 실이 늘어나도 여기다가 팬코일 유닛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관 여기서 이어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팬코일을 증설하면 되니까 각실에서 팬코일을 껐다 켰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각실 제어가 용이하다. 다른 말로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유닛을 창문 밑에 설치하면 콜드 드래프트를 줄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요게 창문이다 라고 하고요. 콜드 드래프트가 뭐냐면요, 얘는 겨울철에 발생해요. 겨울철에 사람이 창문 옆에 기대 서 있으면 어떡해? 좀 한기를 느끼죠. 차가워진 추위를 느낀단 말이에요. 창문 근처에 있으면. 그게 콜드 드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창문 옆에 있으면은 내열이 바깥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창문의 냉기에 의해서. 그런 거를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고, 그러면 팬코일을 요 창문 밑에다가 설치하면 팬코일에서 겨울철에 나오는 공기는 뭐예요? 뜨거운 공기가 치출되죠. 뜨거운 공기가 치출되고 창문에서 나오는 요 차가운 냉기가 두 개가 섞이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이 일어남으로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해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감도를 좀 높여주는 방법일 수 있죠. 자, 그 다음 디귿. 덕트 방식에 비해 유닛의 위치 변경이 용이하다. 얘는 유닛만 떼서 다른 데 옮겨서 이전 설치가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펌프에 의해 냉수, 온수가 이송되므로 송풍기에 의한 공기의 이송 동력보다 적게 든다. 당연히 송풍기가 펌프보다는 동력 소비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송풍기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일단 지울게요. 공기수 방식은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지워버리고, 송풍기가 없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어떻게 작게 든다. 요 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음, 덕트 샤프트나 스페이스가 필요 없거나 작아도 된다. 그
덕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는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 굳이 덕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덕트는 좀 작아도 된다. 왜? 공조기는 소형을 설치할 거니까. 그 다음 비읍의 중앙 기계실의 면적이 작아도 된다. 공조기가 없어도 되니까요. 자, 그런 장점이 있고, 277페이지의 단점 보시면 각 실의 수배관에 의한 누수의 염려가 있다. 그렇죠. 들어가는 게 전부 수배관이잖아요. 냉수배관, 온수배관. 그 다음 외기량이 부족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이 심하다. 공조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 팬코일 유닛 내에 있는 팬으로부터 소음이 있다. 그렇죠. 요 팬코일은 실내에 설치가 되고 그 팬코일 안에는 팬이 있으니까 팬이 도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있다. 유닛 내에 설치된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된다. 우리 가정용 에어컨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필터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다음 8번에 보시면 이제 유인 유닛 방식에서 나옵니다. 유인 유닛 방식 한번 읽어볼게요. 유인 유닛 방식, 그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1차 공기부터 줄을 좀 꺼주세요. 1차 공기를 처리하는 중앙 공조기, 고속 덕트와 각 실에는 유인 유닛 및 냉온수나 증기를 공급하는 배관에 의해 구성된다. 1차 공기는 보통 외기만 통과하지만 때로는 실내 환기와 외기를 혼합하여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까지 줄을 좀 꺼주시고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이 방식은 건물 내부 존을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 또는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으로 하고 외부 존에서 유인 유닛을 혼용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유인 유닛에는 그 다음부터 줄 꺼주세요. 1차 공기에서 냉각 감습 또는 가열, 가습한 1차 공기를 고압 고속으로 유닛 내로 보내면서 유닛 내에 있는 노즐을 통해 분출될 때 유인작용으로 실내 공기인 2차 공기를 혼합하여 분출한다. 이때 2차 공기는 흡입구와 노즐 사이에 설치된 냉수, 온수 코일에 의해 냉각 또는 가열된다. 되어 있죠. 자, 유인 유닛 방식. 펜코일 방식하고 조금 비슷한데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펜코일 유닛은 펜코일 유닛 안에 펜이 들어있었고 유인 유닛은 펜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 우선은 유인 유닛 방식. 뭔가를 유인한다 이런 것 같은데 뭐를 유인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실내가 있고요. 실내가 있고 여기에 유인 유닛이 설치가 되어 있다. 자, 요게 유인 유닛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조기가 설치가 되겠죠. 공조기가 이렇게 설치가 될 것이고 얘가 냉난방 코일, 냉난방 코일이 되고 냉난방 코일이니까 당연히 뭐가 설치가 됩니까? 냉난방기, 냉동기가 됐든 보일러가 됐든 뭐가 설치가 되겠죠. 그럼 요렇게 이제 코일이 왔다 갔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기를 도입시키는 거야. 외기를 도입시키기 전에 요 장치에서 뭐가 연결이 돼 있냐 하면은 냉온수 코일이 여기 유인 유닛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냉온수 코일, 냉온수 코일, 유인 유닛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외기를 도입시키는 거예요. 외기가 요 여름철이라고 할까요? 냉방 코일에 의해서 냉각돼 가지고 송풍기에서 치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치출을 시켜요. 근데 요 치출을 시킬 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오다가 확 넓어지는 걸 노즐이라고 하거든요. 노즐. 그럼 확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속고압으로 바뀌어요. 고속고압. 고속고압으로 바뀌면서 치출이 되는 거예요. 노즐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차가워진 공기가 덕트에서 고속덕트라고 합니다. 고속덕트는 조금 그 일반 덕트보다는 작아요, 직경이.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공기가 지나갈 수 있게끔 좀 작게 만드는데 그 고속덕트에 의해서 그 차가워진 공기가 빠른 속도로 치출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치출이 되겠죠. 치출이 되면서 차가운 코일과 닿습니다. 차가운 코일과 닿아서 냉방이 되면서 어떻게 실내로 치출이 되는데 이때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요 하단부의 노즐에 의해서 흡입이 돼요. 이렇게 흡입력이 생겨가지고 실내에 있는 2차 공기
요거 치출되는 공기는 1차 공기라고 해요. 1차 공기. 그래서 1차 공기가 노즐에 의해 치출이 됨으로써 흡입력에 의해 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내 공기가. 그 실내 공기가 유인이 돼서 여기서 혼합돼 가지고 치출되는 방식.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인 유닛 방식이다. 이제는 정리가 되죠. 실내 공기가 고속덕트에서 치출되는 공기에 의해 장치로 유인이 되면서 혼합돼 가지고 치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면 아무리 차가운 공기가 오더라도 실내에 있는 부하랑 섞여서 치출이 되다 보니까 쾌감도는 어때요? 쾌감도는 좋아요. 왜? 실내 부하에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외기가 들어와서 일부 식어가지고 치출이 될지언정, 그리고 코일에 닿아서 다시 식어서 치출이 될지언정 실내에 있는 부하를 가지고 와서 혼합해서 치출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여기 밑에 필터가 있겠죠. 필터가 있고 단지 여기 뭐가 없다. 팬만 없어요. 유인 유닛은 코일만 있고 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팬코일 유닛 방식은 유닛에 팬이 있었고 유인 유닛 방식은 유닛에 팬이 없다. 요런 차이 있죠. 팬이 없어도 고속으로 덕트에서 공기를 쏴버리니까. 자, 요런 특징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책에 돌아가셔서 그 줄 끈 거 밑에 보시면 유인비에서 나옵니다. 요것만 줄 꺼주세요. 유인비 K는 1차 공기분의 합계 공기다. 요것만 줄 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점 보면은 각 유닛마다 제어가 가능하므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이것도 팬코일 유닛하고 같은 원리죠. 유닛만 증설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 고속 덕트를 사용하므로 덕트 스페이스를 작게 한다. 고속 덕트는 제가 직경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 디귿 중앙 공조기는 1차 공기만 처리하므로 규모가 작아도 된다. 이 녀석은 좀 소형을 써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유인 유닛에는 전기 배선이 필요 없다. 왜? 팬이 없잖아요. 팬이 없으니까 전기 배선이 필요 없다. 실내 부하의 종류에 따라 조닝을 쉽게 할 수 있다. 개별 제어가 좋다. 그 다음에 부하의 대응이 좋다. 이 말이죠. 왜? 실내 부하를 가지고 와서 혼합 치출시키니까. 그 밑에 부하 변동에 따른 적응성이 좋다. 같은 말이고. 자, 그 다음 단점. 각 유닛마다 수배관이 필요하여 누수에 염려가 있다. 요거 다 수배관이죠. 냉온수 코일. 그 다음 유닛은 소음이 있고 가격이 비싸다. 고속으로 치출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요. 그 다음 유닛 내의 필터 청소는 자주 해줘야 된다. 요거는 뭐 어떤 냉동장치든 똑같겠죠. 그 다음 278페이지 넘어가서 외기 냉방의 효과가 작다. 외기 냉방의 효과가 작다. 왜? 요 녀석은 소형이니까. 그 다음 미음 유닛 내에 있는 노즐이 막히기 쉽다. 요 녀석은 얇은 데서 넓혀주는 얇아졌다가 넓혀주기 때문에 그 좁아진 구멍에 이물질이 끼기 쉽다. 요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9번에 복사 냉난방 방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복사 냉난방 방식. 복사 냉난방 방식. 자, 복사 냉난방 방식. 요 녀석은 가장 큰 특징이 요거예요. 쾌감도가 좋다.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쾌감도가 좋다. 왜냐하면 실내가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실내에 이제 바닥, 벽, 그리고 천장에다가 패널을 매설합니다. 패널을 매설해요. 이렇게 패널을 바닥, 벽, 천장 요런 데서 패널을 매설합니다. 그럼 냉방 시에는 차가운 패널이 되겠죠. 그럼 차가운 패널에 복사열에 의해서 바닥, 벽, 천장에서 한 번에 차가운 냉기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복사열이니까. 그 다음에 난방 시에는 뜨거운 패널이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패널에서 나오는 복사열에 의해서 안쪽이 사방면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은 이제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벽 뒤에 매설되어 있고 바닥 뒤에 매설되어 있고 천장 위에 매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데워지는 시간은 어떻게? 조금 느려요. 실내가 데워지는 시간, 실내가 차가워지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뭐 난방만 제가 예를 들게요. 데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오래된 온기가 오래 가요. 그럼 자, 간단하게 보면 벽에 있는 패널과 천장에 있는 패널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은 따뜻한 코일이란 말이에요. 코일이 지나가는 패널인데 요건 뭐랑 연결돼 있어요? 보일러랑 연결돼 있겠죠. 그럼 보일러랑 연결돼 있다라는 말은 바닥에 깔린 코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랑 비슷한데? 온돌빵. 온돌빵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온돌빵은 어때? 데워지는 거 좀 오래 걸리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데워 놓으면은 그 따뜻한 온기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보일러를 굳이 돌리지 않더라도. 보일러를 꺼도 그 온기가 어느 정도는 좀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들은 벽에 추결이 돼 있어요. 벽에 열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은은히 데워지고 그리고 은은히 싱거요. 그래서 쾌감도가 좋다. 안쪽이 너무 뜨거워 버리면은 먼지들이 막 부유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들은 은근히 데워지고 은은하게 식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은 편이다. 그리고 온돌만 치면은 쌤 온돌빵은 공기 차갑잖아요 위쪽에. 그 온돌방일 경우에 그렇고 복사난방은 뭐 벽에도 매설하고 위에도 매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면에서 다 따뜻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방식뿐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패널 깔아놓고 공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공기를 위쪽에서 따뜻한 공기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냉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얘는 쾌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 사방면이 한꺼번에 데워지기 때문에 공조기도 같이 설치해 줄 수도 있고요. 요런 게 큰 특징이 되고, 그럼 한번 읽어보면은 이 방식은 바닥 천장 또는 벽면을 복사면으로 하여 실내 현열부하의 50에서 70%를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현열부하와 잠열부하는 중앙 공조기를 통해 덕트로 공급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패널로 50에서 70%뭐 이런 거겠네. 벽에 패널 설치하고 바닥에 패널 설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하는 어떻게 공조기에서 처리한다. 즉 요 패널 3개가 부하의 50에서 70%를 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50에서 30%를 공조기로 커버해 주는 거죠. 공조기를 설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시공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이제 줄 거 주세요. 복사면은 냉수, 온수를 통하게 하는 패널을 사용하거나 파이프를 바닥이나 벽 등에 매설하는 경우와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연소가스와 구조체의 온도를 통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 조화기에서의 복사 냉난방은 냉온수가 패널에 공급되고 덕트를 통해 공기가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수 방식을 말한다. 자, 일반적인 복사 냉방은 뭐다? 복사 냉난방은 공기수 방식이다. 왜? 패널에는 냉온수 코일이 들어가고 천장에는 공기조화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들어갈 거니까. 그죠? 공기 수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장점 보겠습니다. 현열부하가 큰 곳에 설치 시 효과적이다. 요 녀석은 왜? 쾌감도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현열이 뭐예요? 복사열이잖아요. 그 다음 쾌감도가 높고 외기의 부족 현상이 적다. 그렇죠. 그 다음 디귿. 냉방 시에 조명 부하나 일사에 의한 부하가 쉽게 처리된다. 3방면에서 한꺼번에 차갑게 만들어 버리니까 냉방 시에는. 그 다음 리얼. 바닥에 기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간 이용이 용이하다. 이거 뭐예요? 패널은 매설돼 있어요. 근데 뭐 펜코일 유닛 같은 경우는 실내에 설치되잖아요. 그럼 실내의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사 냉난방은 어떻게? 패널을 매설하기 때문에 실내의 공간 이용도가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건물의 추결을 기대할 수 있다. 뭐예요? 은은히 데워지고 은은히 식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비읍.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 없고 열 운반 동력을 줄일 수가 있다. 요거는 패널만 매설할 경우 공조기 없이 패널만 매설할 경우 송풍기가 없잖아요. 펌프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덕트 스페이스도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단점 보시면 단열 시공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매설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설돼 있다 보니까 그 패널까지 가다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열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단열 시공이 필요하다. 그 다음 시설비가 많이 든다. 매설하니까요. 매립하니까. 그 다음 방의 내부 구조나 모양의 변경 시 융통성이 없다. 그 방의 내부 구조를 뭐 줄인다거나 늘렸을 때 패널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매설돼 있잖아요 이미. 자, 그 다음에
냉방 시에는 패널에 결로의 염려가 있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풍량이 적어서 풍량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부적당하다. 아무래도 요 공조기는 소형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 279페이지 넘어갑니다. 개별 방식 나오죠. 개별 방식은 토탈에서 세 가지라 했습니다. 패키지 방식, 룸쿨러 방식, 멀티 유닛 방식. 그죠? 자, 개별 방식. 개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개별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패키지 방식. 가정용 에어컨 생각하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룸쿨러 방식. 이건 뭐 실내를 데워주는 모든 기계를 룸쿨러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이 멀티 유닛 방식. 요런 패키지 또는 룸쿨러들을 각 실에다가 설치하는 거, 여러 대를 설치하는 거, 멀티 유닛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 방식 하면요, 딱 요거 두 가지만 떠올리세요. 패키지 방식에 있는 가정용 에어컨. 자, 가정용 에어컨과 소형 공조기. 자, 공조기도요, 소형 패키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뭐예요? 여러 개의 장치를 한 구성에 담아서 만든 걸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이 공조기도 소형으로 만들면 패키지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딱 생각하고 특징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개별 방식 종류에서 제가 적어드린 거 나왔고, 그 밑에 장점 보시면은 설치나 철거가 용이하다. 가정용 에어컨 이설 쉽죠. 그 다음에 운전 조작이 쉽고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고 용도나 용량에 따라 선택이 자유롭다. 그죠? 그 다음 히트펌프식은 냉난방을 겸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 그 다음 개별 제어가 용이하다. 그래서 개별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점 보시면 설치 장소에 제한이 따른다. 이건 어떨 때? 소형 공조기일 때, 그 설치할 공간이 너무 좁아버리면은 아무리 소형이지만 공조기는 이 스페이스가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실내에 설치함으로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당연한 소리고. 실내 유닛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한다. 맞죠? 그 다음 응축기의 열풍으로 주위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거 뭐예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여름철에 가뜩이나 더운데 더 덥잖아. 그리고 실외기 주변에 화단이 있다 했을 때는 화단의 식물이 다 죽어버려. 그런 피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미음에 외기량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가정용 에어컨은 당연히 외기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부족한 거고, 공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소형이다 보니까 외기량이 조금 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기조화 방식의 특성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앙식 공조 방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공기조화라고 하면은, 공기조화기라고 하면은, 그 공기조화기 안에 필터도 있었고요, 호일도 있었고, 송풍기도 있었고, 그리고 가습을 위한 에어와셔, 뭐, 요런 구성장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구성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